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길을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때 3단계로 이 자율주행차의 구동 원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식 단계, 그다음에 판단 단계, 제어 단계인데요. 이 인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센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센서가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주변의 상황을 인식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앞차와의 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환경들을 카메라 혹은 다른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이것을 자율주행 우리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것을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바로 구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센서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화 발전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자율주행차의 센서를 크게 세 가지 이제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다 센서, 레이다 센서, 그리고 카메라 센서.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라이다가 가장 앞선 기술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도 이 라이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단순히 장애물의 유무뿐만 아니라 원근감과 형태까지 이 라이다 센서는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라이다의 문제는 바로 가격이라는 부분입니다. 라이다 센서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바로는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차 한 대에 라이다 센서가 위에 딱 하나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센서 가격이 6천에서 7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한 대도 6, 7천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싸게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이 센서 가격 하나가 6천에서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라이다의 가격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리느냐가 이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구글 웨이모가 라이다 센서를 도입한 거와 다르게 테슬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 라이다를 쓰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라이다를 자율주행에 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 비싼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아무리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들 그게 일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아마 먼 미래의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라이다를 포기합니다. 과감하게 라이다를 포기하고 주로 카메라 센서로 이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는 카메라 센서 8개와 그리고 레이다라고 하는 센서 1개가 보조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9개의 센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개의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센서가 좀 더 정교해지려면은 이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우리가 빠르게 시장화 시켜가지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더 고도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선택을 했다면은 테슬라는 빠르게 시장화해서 알고리즘의 고도화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이 한 개 들어가던 레이다 센서까지도 포기하겠다. 레이다도 아무래도 카메라에 비해서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요거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출시될 테슬라 자동차는 카메라 센서 8개만 부착된 채로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율주행 기술,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일상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바로 이 테슬라가 얘기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정교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글 웨이모처럼 이 중요한 센서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도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접근인 일단은 시장에 상용화를 시키고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조금 미달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서 알고리즘을 진화시킨다면은 더 빠르게 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바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리즘 고도화에 활용하는지 한번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센서, 즉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각기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 센서들을 이용해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렇죠? 뭐 교통 정보도 인식하고 어떤 그 지형, 어떤 형태, 장애물의 형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오고 오른쪽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오는 이 어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센서가 왼쪽에 있건 고양이, 오른쪽에 있건 어린아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는 현실 세계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인식을 해서 바로 데이터로 전환해주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된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이버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쌓이고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 이건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그 관련된 기술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 엣지 컴퓨팅이든 클라우드든 다양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건 고양이, 오른쪽에 있건 어린아이, 거리는 15m 떨어져 있어. 거리는 13m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인식하고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결과를 바로 AI에게 넘깁니다. 자율주행 AI 알고리즘에게 넘기는. 그럼 AI는 이 기초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왼쪽에 고양이가 있고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있네?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네? 자,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자동차에게 명령을 하면은 제동거리가 20m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나 어린아이를 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나는 상황이죠. 그럼 AI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물론 똑똑한 현명한 AI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들어서 자동차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 데이터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센서가 고양이와 어린아이를 인식했다.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꿨다.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기초 분석을 했다. 그 데이터가 AI로 넘어간다. AI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 명령을 내리면은 자동차가 명령을 수행한다. 바로 이 물리 세계의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분석, 판단을 해서 다시 물리 세계에 변화를 주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우리 길거리에서 요즘 목격하게 된 어떤 중요한 기술적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3D 프린팅을 하실 때 디자이너가 손으로 그린 도안이 있잖아요. 그 도안을 센서가 인식을 합니다. 아니면은 컴퓨터 툴에서 이 데이터를 점선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인식, 센싱의 과정이죠. 이 센서가 인식한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에게 넘어가죠. 그럼 AI는 이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감이라든지 혹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 조정해서 프린터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럼 프린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에 디자이너의 도안은 현실 세계에 있던 도안이고 사이버 세상으로 데이터가 올라갔다가 AI가 명령을 내려서 다시 현실 세계의 어떤 물건 혹은 제작품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면서 바로 3D 프린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보틱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로봇에 달려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주변의 장애물들이나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한 상황을 바로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여러 클라우드나 다양한 시스템들이 분석을 해서 AI에게 전달하면은 AI가 판단을 하죠. 왼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른쪽 길로 가자. 혹은 내 주인이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 로봇에게 명령을 하면은 로봇, 소위 말하는 우리 로봇 껍데기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죠. 바로 데이터의 흐름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갔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이 데이터의 흐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보틱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